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입니다. 올 여름 폭염이 극심했는데요. 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도 물러났듯이 여러분의 수험생활도 곧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며 이제 대학 입학의 마지막 관문 논술고사에 힘을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논술 1번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논술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0분간 1번 문제 1000자, 2번 문제 800자 이렇게 두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선별했고 유형은 통합 교과형 논술입니다. 다음은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미래사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당면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1번 문제는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 답하며 무분별하게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찾아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모의논술 1번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세 제시문에 나타난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고 라를 참고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 60점, 100점. 이번 모의논술고사에선 우선 제시문 가나 다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고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입장을 책임 윤리의 관점에서 논증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가, 나, 다 세 제시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독해 및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제시문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 끝으로 인류의 미래와 환경 보존을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본적으로 문단 구성력과 문장 표현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제시문 4개 중 가, 나, 라 3개가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윤리에서 선정되었고 나머지 제시문 다는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선정하여 제시문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제시문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1818년 메리 셸리가 쓴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1982년 영화감독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를 소개하며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결말에 이릅니다. SF 소설과 영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과도하게 발전시키면 결과적으로 부정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과학기술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작한 피조물이 제작자 인간을 공격한다는 문학적 상상은 과학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제시문 나입니다. 역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첫 문단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조롭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는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적인 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가져온 가치관의 변화는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이해하게 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이 인간 소외 현상을 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 개인으로 대우받기보다 언제나 대체 가능한 기능인으로 취급당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자동화된 기계의 사용으로 인간 또한 공장의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약화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긍정과 부정을 모두 말하고 있는 양가적 입장입니다. 다음은 제시문 다입니다. 역시 제시문 다 역시 평이한 글로서 2016년도에 출판된 세계미래보고서 2050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노화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약품이 개발되어 실험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약품은 매우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세 가지 다른 입장의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가는 SF 소설과 영화를 통해 나타난 과학기술 비관론으로 부정적 입장입니다. 나는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이 모두 존재하는 양가적 입장입니다. 다는 미래 사회에서 노화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과학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세 입장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1번 문제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잘 분석하셨다면 이제 제시문 라의 논지를 파악하고 참고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두 번째 미션을 풀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제시문 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윤리학자 한스 요나스의 관점입니다. 요나스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책임의 윤리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적 행위만 관심 두는 지금까지의 윤리학과 달리 책임의 윤리학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적용시키는 행위를 고려 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행위가 불러올 엄청난 규모와 그 환원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번) 문제의 평가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으로 가를 부정적 입장, 나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입장, 다를 긍정적 입장으로 구분했는가. 둘째, 라의 핵심, 즉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자신 행위와 더불어 현재뿐만 아니라 이웃과 미래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파악했는가. 셋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환경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라의 논지에 부합하게 자신의 주장을 논술했는가. 마지막으로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내의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문단을 잘 구성했는가입니다. 이제 실제 모의 논술고사 때 작성한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답안을 정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 다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다. 제시문 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시문 가에서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피조물들이 각각 외모와 짧은 수명이 주어진다. 피조물들은 이 때문에 소외당한다. 그리고 결국에 과학기술의 결과가 이들을 종속시킨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므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부정적이다.
재심은 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서술한다. 재심은 나는 과학기술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기계 문명이 탄생되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롭고 다채로워졌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자연을 도구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생기면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그 환경 문제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것,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기보다 효율적 기능인으로 대하게 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기계 이용이 많아지면서 인간 이성 능력이 퇴화하는 기술 지배 현상이 있다. 따라서 재심은 나는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 조심스럽다. 재심은 다는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재심은 다는 인간 수명을 늘리는 약을 실험하는 TAME 실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이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노화와 질병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의 안전성과 건강수명 증진, 그리고 저렴한 가격 같은 요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은 다는 기술 연구 개발의 우호적인 입장이다. 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 사회와 미래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속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심은 라의 책임윤리에 따른 것이다. 책임윤리는 기존 윤리와 달리 이웃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미래의 결과, 그리고 환원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를 과학기술 발전에 적용하면 각각 과학기술 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고려로 치환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책임질 때 기술 발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모의논술고사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재심은 세 개를 충실하게 비교하고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부정적 입장으로 보고 나를 하나의 입장으로 묶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학생 예시 답안은 문단 구성에 무리가 없고 문장을 비교적 명료하게 표현했으며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재심은 가나 다를 기준점으로 잘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답안 셋째 줄 볼까요? 피조물들이 이 부분인데요. 피조물들이 각각 외모와 짧은 수명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조사를 잘못 사용하였고 또 외모와 짧은 수명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외모인지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에게 각각 흉측한 외모와 짧은 수명이 주어진다로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태도를 논술하는 부분 두 번째 문단에서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의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어야 합니다. 이 답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결론부에서 책임윤리는 이 부분부터인데요. 책임윤리는 기존 윤리와 달리 이웃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미래의 결과 그리고 환원 가능성을 강조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원고지상으로 볼 때 환원이라는 말 다음에 첫 칸을 비웠죠. 근데 이것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원고지 첫 칸은 문단을 바꿀 때만 사용하죠. 여기에 칸을 비움으로써 문단이 바뀌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환원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앞서는 환원 불가능성이란 말을 정확하게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환원 가능성이라는 말을 잘못 오기함으로써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 한자의 차이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뜻으로 잘못 작성했다는 점에서 감점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처럼 문장을 어법에 맞춰 정확하게 다듬고 결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완성도가 높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논술 1번 문제는 찬찬히
살펴보면 비교적 명확하고 쉬운 문제지만 120분 안에 두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 꾸준히 독해 및 분석,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지 않으면 답안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는 벼락치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사고하고 생각한 말을 글로 쓰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 따로 밤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지치지 않도록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논술 1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